우연한 계기로 초반에 원래 다들 긴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긴장이 옆에서 너무 다 느껴져. 어떻게 좀 너무 긴장돼요. 잠깐만 일단 네, 다시 처음부터 전공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개인 레슨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지금 심장 엄청 뛰어요. 거꾸로 프로필. 현재 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 개원예고 강사, 앙상블 플루트랩 멤버, 올댓 클래스 멤버, 성신여대 건방대 강사 역임, 14년 프랑스 생활 마치고 귀국, 파리 국립음악원 피콜로 전문 연주과정, 최고 연주과정 졸업,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석사 학사 졸업,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앙상블 앵텔 콩텐포랭 개건 단원, 파리 4대학 소르본느 영문학과 입학, 리세 종 드라 퐁텐 고등학교 졸업 및 바칼로레아 취득, 파리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과정 졸업, 예원학교 1학년 재학 중 프랑스로 유학, 금호 영재 콘서트 2회 공연, 이화경향 콩쿠르 1위, 음악청취 콩쿠르 1위, 서울 플루트 콩쿠르 1위, 한미 콩쿠르 대상, 초등학교 2학년 현대 영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활동 시작. 초등학교 입학식 날 선배들의 플루트 연주에 반해 방과 후 교실로 플루트 시작. 역대급 프로필이네요. 역대급. 뭐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줄일 게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프로필이 굉장히 많다. 되게 일찍 시작하셨네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네,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면. 네네네. 아이고. 그럴 수 있어. 네, 죄송합니다. 저와는 또 플루트랩 얼마 전에 공연하고 네, 멤버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깊게 해본 적이 없어요. 파리에서 생활이 어땠는지. 네, 그래서 해볼 건데 맨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사실 이게 플룻 부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좀 키가 컸었어요. 그때 당시. 아, 그래요? 네, 놀랍게도. 의외의 사실이네. 네네네. 6학년 때 이후로 키가 자라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엔 좀 키가 컸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은 했어요. 네, 방과후 활동으로. 네. 그렇지만 이제 자세가 좀 삐뚤어졌었죠. 거의 대금처럼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휘어진 건 안 쓰죠. 네,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언제부터 이렇게 전공으로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전공을 하고 싶지는 어머니가 시키고 싶지 않아 하셨는데 네. 그 현대 영 오케스트라를 이제 우연한 계기에 하게 되었는데 네. 거기 이제 지전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잘하니까 추천을 하셨겠죠? 그랬나 봐요. 네. 그런 걸로 하고 네, 그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네. 이미 그러면 근데 그때는 이제 개인 레슨을 받진 않았고요. 한 4학년 때부터 제가 원래 그 방과후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방과후 선생님이 이제 임신하시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이제 선생님이 없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너무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서 졸라서 그때 이제 개인 레슨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도 사실은 전공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예원학교 이제 준비를 친구들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예원을 이제 붙으면 이제 진짜로 전공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붙으면 어느 정도 그 증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내가 재능이 있나 이렇게. 네, 그렇죠. 부모님 원래 시키고 싶어하지 않으셔가지고 예원학교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로 예원학교 1학년 재학 2학기 때 가신 거죠? 네. 이렇게 결정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엠마누엘 파도 완전 광팬이에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내한 공연을 오셨었는데 그때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 조성현 선생님과 같은 연주. 네, 맞아요. 같은 연주요. 그때가 아주 대단했죠. 장난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사인 받으려고 줄도 엄청 길었고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플룻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파리 고등음악원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로망이 엄청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기를 제가 불어 공부 책을 막 사왔대요. EBS 교육방송. 그걸 보고? 네. 대단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연하게 프랑스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예원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어머니를 조르기 시작했죠. 가고 싶다? 네, 가고 싶다 라고 했고 당시 이제 지도하셨던 선생님께서도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면 좀 일찍 조기 유학을 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나이 제한이 걸려있는 학교들이 많고 특히 이제 파리 고등음악원은 만 21살까지 거든요. 그래서 만 21살이 넘으면 못 들어가는? 네, 아예 시험을 칠 수 없어요.
그 전에 3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일찍 가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이제 문화도 배우고 해야지 네. 사실은 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좀 일찍 가게 됐어요. 나이 제한이 그 프랑스 파리의 젊고 재능 있는 플루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든 측면이 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찍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은 가족과 같이 가셨나요? 아니면 혼자?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가게는 됐어요. 근데 저 이게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사실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인포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특히나 뭐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변에 그렇게 일찍 나간 사람도 없었고 저는 그냥 네. 프랑스가 너무 가고 싶었고 파리에 가고 싶은 로망만 있었지 사실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9월, 10월 이쯤에 그냥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일주일 만에 이때쯤 한번 가보자 해서 느낌상 이때쯤 가야겠다. 네. 뭔가. 네. 알아보니까 이때쯤 시험이 네.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유학을 처음에 이제 계획하고 간 건 아니었고요. 네. 어머니께서도 제가 하도 조르니까 일단 가서 시험에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쓴맛도 좀 네네네.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외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보내고 싶어 하지 그리고 않으셨어요. 중일 여학생을 보낸다는 게 어렵죠. 정말 그쵸, 부모님 그쵸. 입장에서. 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용감했네요, 진짜. 저도 모르겠고 부모님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하숙으로 이렇게 시작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이제 하숙집에 갔는데 하숙집에 이제 방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네. 어디서? 통로 그 방과 네. 그 베란다 그 사이에 통로에서 잠깐 지냈었거든요, 어머니랑. 네, 진짜 한 정사각형 이 정도 되는 크기에 매트리스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 한국 사이즈. 분의 집인가요? 네네네. 근데 그 분도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요청을 드리니까 원래 이제 나가시기로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스케줄이 밀리면서 저한테 방을 못 주고 네. 네. 그렇군. 어렵게 시작을 네, 하셨나요? 어렵게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눌러 있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잠깐만 네, 참자. 잠깐만 복도지만 잠깐. 제가 아무 준비 없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파리 음악원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파리 그 고등음악원 말고 네. 그때 당시에는 CNR이라고 해서 파리 국립음악원 이게 현재는 CR로 RR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서를 내려갔는데 이틀 전에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만 생각하고 왔는데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말 급하게 일단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어느 학교라도 어느 학교라도 일단 경험은 하고 가야지 후회가 없겠다. 제가 지금 당장 뭐 유학을 시작하진 않더라도 일단은 이제 뭐 비행기표도 끊어서 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시험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건 좀 알고 가야 다음번에 준비를 하기 좋겠다 싶어서 일단 있는 거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 학교가 사실은 이틀 늦게 온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시험조차 못 보고. 아예 원서조차 낼 수 없었어요. 유럽은 그런 게 너무 야박하죠. 그쵸, 되게 뭐 네. 전혀 애누리가 없죠. 없죠.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래서 가게 된 학교가 이 중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네, 그때 몽토이라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약간 외곽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학교예요. 네,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음악 학교인 네, 거죠? 콘서바토리예요. 네. 그 선생님 성함이 뭐? 네, 엠마누엘 오펠이라는 선생님이고 네. 그때 그 플루다트 센터에도 올리신 네. 적이 있으세요. 네. 소피 셰리에 선생님이랑 같이. 네네. 네, 현대음악. 네, 그 아까 현대음악의 대가 아닌가요? 네, 맞죠. 정말 감사하게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선생님한테 그럼 첫 선생님인 거예요? 네네. 첫 선생님이고 레슨을 받고 네. 정기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나고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네. 학교를 갔으니까 만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이 선생님 되게 감사한 게 제가 사실은 정말 준비 없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닌 이 과정이 그때 당시엔 시클 슈페리어라고 해가지고 네. 슈페리어 과정이 지금 뭐 학사 정도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중1이고 너무 어렸고 이런 과정이 9월, 10월에 시험 보는 건데 제가 그걸 전혀 모르고 가가지고 시험장에 딱 도착했더니 다 큰 언니 오빠들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렸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갔더니 반주자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 반주 악보도 안 챙겨갔거든요. 아. 하는지도 몰라서. 그래서 반주 악보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빌려가지고 겨우 시험을 보게 됐고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운이 좋게 혼자 합격을 했고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잘하셨겠죠.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잘했으면 모든 걸 뚫고 뭐. 아니, 정말 아니고, 네. 네, 진짜 감사하게 제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셨어요. 네, 사실은 나이 제한이 있진 않은 거죠. 나이 제한이 있었을 텐데 전 너무 어렸으니까 네. 밑으로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밑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좀 더 언니 오빠들이 네, 보는 네, 시험이었던 네. 거고. 네. 이 다음으로는 이게 2년 과정인가요? 네, 2년. 2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학교? 이 다음에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이제 파리 음악원으로 이제 다시 가서 시험을 봐라라고 말씀을 네. 하셔서 이제 알아봤는데 슈페리어 과정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파리 음악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3밖에 안 됐는데 대학원 과정,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마지막 과정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학교에 2년 남은 그 과정 하나밖에 시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중3인데 그 학교를 시험을 보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판단도 됐고, 그 2년 후에 제가 CNS를 이제 볼 건데, 고등음악원을 볼 건데, 그 2년 후에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네. 고등음악원을 합격을 못하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민이 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슈페리어 밑에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게 어떤 학교죠? 그게 파리 음악원인데요. 파리 네. 음악원. 그 슈페리어 과정 밑에 뭐 무아양 팡드찌드라고 해가지고 네. 조금 그냥 일반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 제 나이 또래에 다닐 수 있는 그 단계를 제가 거꾸로 다니게 된 거죠. 네. 처음엔 사람들이 엄청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런 짓을 하냐. 네네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마음이 좀 엄청 편해지기도 했고 그때 이론 공부를 정말 확실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기도 정말 제대로 배웠고 네. 또 새로운 선생님한테도 네. 또 음악적으로도 배우고.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거친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네. 자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 또 2년 네. 하신 2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이제 뛰어넘었죠. 파리 음악원에서 똑같이. 네. 그래서 CNSM 네, 전에 CRR을 그 다음 과정으로. 그건 이름이?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 백패션몽인가 이름이? 네. 나중에 철자를 다 알려주세요. 네. 뭐 적을 수 없어 지금. 그냥 뭐 전문 연주자 과정이라고. 전문 연주자 과정. 네. 학교에서 마지막 단계. 연주자로서는 이거 최종 단계. 네, 최종 단계. 네. 인 과정을 제가 들어가서 다니게 됐죠. 이것도 2년. 이거는 제가 3년 다녔어요. 3년. 네. 그러면 이 과정 다음에 고등음악원 시험을 이제 응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 과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고등음악원을 시험을 보게 됐고, 네. 제가 3번째에 붙었거든요. 2번을 떨어졌어요. 이 과정 다니는, 그래서 3년을 다니게 된 거죠. 네, 3번의 기회가 있는 거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3번을 보고 다 떨어지면 4번째는 기회가 없는. 없어요. 네. 그리고 21살 때까지 그 들어가야만 안에 해야 되는. 네, 21살 전에 3번의 기회를 다 소진을 해야 되겠죠. 네. 빡세네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압박이 있겠죠? 처음에 2년 동안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제가 그 시험 봤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프랑스에는 예고 개념이 없어서 네. 오전에 일반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 음악 학교를 다니는 시스템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네.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어 수능 시험을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과 사실 겹치게 CNSM을 준비를 한 거죠. 고등음악원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악기 연습 많이 못했어요. 바칼로레아. 네.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저는 일단은 만 16세 이전에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의무교육이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무조건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된 거고요. 보통 고등학교 때 유학을 오신 분들은 검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맞춰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네. 이 모든 음악 학교들을 다니는 중에 일반 학교는 이미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네요. 네, 오전에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불어는 그냥 부딪히면서 하셨어요? 네, 준비 없이 갔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때 뭐 제가 아예 못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알파벳이랑 뭐 봉주르 정도? 네. 봉주르. 네, 그렇게 했었죠. 책으로 공부했으니까요, 제가. 네. 혼자 독학을 했으니까. 네. 프랑스 공부, 많이 프랑스어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그런 정말 라이브로 네. 현장에서 이렇게 네. 하신 거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프로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네. 그 파우드를 보고 꿈을 꿨던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네요. 쉽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네. 쉽지 않아요. 이건 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기 네, 힘들었던 네. 건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전문 연주자 과정을 하면서 3년째 됐을 때 세 번째 시험에서 한 번은 쉬었어요, 제가. 한 번 쉬고 한 타임 쉬고. 네, 심적으로. 네. 두 번을 이제 연속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능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박갤러가를 통과를 하고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 계속 뭐 영문학과도 다니고 계속 공부는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음악에 한번 올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피콜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과정도 했고 볼 슈페리어라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하면서 세네승을 다시 너무 복잡하죠. 아니 학위 수집가인가요? 네. 그 별명이 있었어요. 디플롬 수집가. 디플롬 수집가. 지금 제가 뭐 프로필에서도 많은데 그거 말고도 그 중간 많아요. 뭐가 있네요. 계속했어요. 뭔가 있으면 다. 있으면 다. 네, 왜냐면 혹시나 이제 고등학원을 떨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그래서 파리 4대학 소르본느 영문학과, 소르본느 대학은 저도 알아요. 막 오페라 그거 할 때 많이 나왔는데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영문학과는 왜 가신 거예요? 데뷔 약간? 네, 맞아요. 인생을 데뷔하는 박갤러리아도 있고. 그렇죠. 혹시나 제가 혹시나 이게 비엔나 조기학관 그 친구도 얘기했거든요. 네. 내가 손이 다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서 국립고등음악원의 마지막 한 번 시험. 네, 그렇죠.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마지막 시험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물도 좀 드시고. 네네네.